안녕하세요. 저는 88세 정형외과 전문의 박성주 박사입니다. 60년 동안 무릎, 허리,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지난달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65세 김민석 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 요즘 운동 열심히 하는데요. 왜 이렇게 근육이 빠지고 자꾸 더 피곤해질까요? 저는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지 자세히 여쭤봤고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습관 7가지와 식단, 수면 방식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김민석 님은 제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그럼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신 김민석 님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운동해도 피곤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저는 이 일이 제 소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어떤 운동을 피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고 20년 전처럼 활기찬 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가진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정보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빼앗아요. 며칠 전 제 진료실에 66세 이성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첫인상은 활기차 보였거든요. 박사님 요즘 운동 정말 열심히 해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며 운동량을 이야기하셨죠. 하루에 걷기만 무려 25,000보. 그것도 새벽 5시부터 공복에 시작해 3시간 이상 걷는다고 하셨어요. 아침은 드시지 않는다고 했고 그 대신 물 한 컵 마시고 곧장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살짝 걱정이 앞섰어요. 그리고 곧 그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체중은 분명 줄어 있었어요. 뱃살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문제는 등과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마르고 자세가 무너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검사 결과 이성자 어르신은 허벅지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이 심하게 감소한 상태였어요. 즉, 뱃살은 줄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초 대사량을 지탱해 줄 근육이 함께 빠져나간 것이죠. 사실 걷기 운동 좋아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관절에 큰 부담도 없고 혈압, 당뇨, 체중 조절에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과하면 독이 된다는 점이에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몇 시간씩 유산소 운동만 하면 우리 몸은 지방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근육도 함께 소모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우선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으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런데 공복 상태에서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상태죠. 그럼 다음 타겟은 지방, 그리고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에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 유지 속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잃어버린 근육을 다시 되찾는데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관절에 부담이 가중돼요. 결국은 무릎 통증, 요통, 낙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성자 어르신께 딱 2가지 조언을 드렸어요. 첫째는 공복 유산소 운동을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였어요. 이 어르신 아무리 체중을 빼고 싶으셔도 아침에 아무것도 안 드시고 나가시면 안 돼요. 오전 운동을 하시더라도 바나나 1개라도 두유 1컵이라도 꼭 드시고 나가세요. 왜냐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몸에 있어야 근육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둘째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함께 하시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10분 정도만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을 하세요. 그럼 내일은 걷기 대신에 팔 운동이나 상체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루는 이거, 다음 날은 저거 하는 식으로 루틴을 바꿔가면서 하시면 지방은 빠지고 근육은 오히려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이렇게 운동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공복에 오래 매일 유산소만 반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표가 되어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루 3시간 걷는 운동을 1시간으로 줄이고 근력 운동 10분만 추가해 보세요. 그 변화가 무릎과 허리를 지키고 피로감을 줄이며 근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거예요.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잘해야 오래 가요. 이어서 나올 두 번째 습관은 더욱 충격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근육을 녹여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모르는 수면과 운동의 비밀이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단백질 없이 운동만 한다면 근육은 계속 녹아내려요. 며칠 전 진료실에 70세 강춘자 어르신이 찾아오셨어요. 얼굴빛은 다소 창백했고 자세도 살짝 구부정했어요. 요즘 실내 자전거 매일 1시간 타고 있어요.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더 피곤하고 근육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펴보니 체중은 2kg 빠졌지만 감소한 건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었어요. 하체는 유독 빈약해졌고 혈액 검사에서도 단백질 수치가 낮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운동만 하고 단백질은 챙기지 않은 식사 때문이었어요.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녹여서 에너지로 써요. 그렇게 되면 지방보다 근육이 먼저 빠지는 상태, 즉 근손실이 오는 거죠.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밥 대신 바나나 하나, 요플레 하나로 하루를 버티시거나 식사를 간단히 물마른 밥으로 끝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단으로는 절대로 근육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제가 강 어르신께 가장 먼저 말씀드린 건 이거였어요. 단백질은 약이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벽돌이에요.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 양은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에요. 강 어르신이 60kg이시니까 하루에 60g 이상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많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채울까요? 아침에 달걀 하나 드시면 6g 정도 들어있고요. 점심에 두부 밥 모 정도 드시면 15g 정도 더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우유 한 컵 드시면 7g, 된장찌개 한 그릇 드시면 8에서 10g 정도 더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루 3끼 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60g은 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콩이나 두유, 생선, 닭가슴살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더 쉽게 채울 수 있어요. 특히 발효된 콩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밥 드실 때 청국장이나 된장, 콩비지 이런 걸 곁들여서 드시면 더욱 좋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어요. 간혹 단백질만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밥은 안 드시고 고기만 잔뜩 드시거나 삶은 달걀만 여러 개씩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없으면 단백질을 에너지로 먼저 사용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현미나 귀리, 고구마 같은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을 함께 드셔야 단백질이 근육 만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결국 해답은 균형이에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드셔야 운동 효과는 살리고 근육이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왜 운동하는데 살은 빠지고 힘은 더 없어지지?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의 식단과 운동 조합은 어떠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이유는 영양 없이 운동만 했기 때문이에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달걀 하나라도 두부 한 조각이라도 꼭 챙겨 드셔보세요. 몸은 작은 변화 하나에도 빠르게 반응해요. 운동 효과는 근육이 살아있을 때 가장 잘 나요. 근육 없이 운동하는 건 모래성 싹이처럼 바람 불면 무너지는 건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다음에 나올 수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운동은 열심히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허리 스트레칭 이야기는 정말 위험한 진실이 숨어 있어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수면 부족한 운동은 근육 합성은 아예 멈춰요. 며칠 전 63세 김정태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표정은 피곤해 보였고 몸도 살짝 처진 느낌이었어요. 박사님,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원 돌고 낮엔 헬스장도 가요. 하루 2시간 이상 꾸준히 운동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몸은 더 피곤해지고 다리에 힘도 빠지고 입맛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취침 시간은 밤 11시, 기상은 새벽 4시 즉 하루 5시간도 채 안 자는 생활을 몇 달째 반복 중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하고 근육을 다시 만들어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잠을 줄이면서 운동하는 습관은 건강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2주간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매일 8시간 반씩 푹 자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5시간 반만 자게 했어요. 두 그룹 모두 똑같은 저칼로리 식단을 먹게 하고 비슷한 활동량을 유지하게 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8시간 잔 그룹은 체지방이 1.4kg 줄어들고 근육 손실은 1kg도 안 됐어요. 반면에 5시간 잔 그룹은 근육이 2.4kg이나 빠졌고 체지방은 고작 0.5kg만 줄어들었어요. 즉, 잠이 부족하면 지방은 거의 안 빠지고 근육만 빠지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잠을 잘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 때문이에요. 이 호르몬이 근육을 합성하고 회복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이 좋은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대신에 몸은 끊임없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높이면서 근육을 손상시키게 돼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잠까지 부족하면 근육을 회복할 기회가 거의 사라지는 셈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정태 어르신께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건 회복의 시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김 어르신, 하루 운동을 조금 덜 하시더라도 하루 더 푹 주무시면 근육이 더 잘 회복되고 피로도 줄어들어요. 운동이라는 게 운동할 때보다 오히려 쉬는 시간에 더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루틴을 바꿔드렸어요. 운동은 매일 하지 마시고 격일제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오늘 운동하셨으면 내일은 쉬시고 모레 운동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시간은 매일 7시간 이상은 꼭 확보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시지 마시고 침대에서 5분 정도 스트레칭으로 몸을 천천히 깨우는 습관을 만드세요.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김 어르신은 요즘은 덜 피곤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아, 내가 바로 이랬구나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잠 줄이고 아침에 더 운동해야겠다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생각 지금 바꾸셔야 해요. 수면 부족은 운동 효과를 없앨 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빼앗아 가요. 오늘은 30분 덜 걷고 1시간 더 주무세요.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김 어르신은 요즘은 덜 피곤하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아, 내가 바로 이랬구나 하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으로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허리 건강을 위해 매일 하는 그 스트레칭이 오히려 디스크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5번째, 6번째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4번째 허리를 망치는 스트레칭 지금 당장 멈추세요. 며칠 전 68세 이순자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어요. 박사님,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허리 돌리기 운동은 매일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허리 구부려서 한쪽으로 30번, 반대쪽으로 30번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 열정만큼은 참 존경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르신의 얼굴은 잔뜩 찡그려 있었고 걸음걸이도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특히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날 때 찌릿한 통증이 반복되고 밤에 잘 때도 허리가 당겨서 자주 깨신다고 하셨어요. 진찰을 해보니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었어요. 즉, 운동 때문이 아니라 운동을 잘못해서 디스크에 손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허리를 자주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60세 이후엔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문제가 되는 동작들이 있어요. 허리를 굽힌 채 좌우로 돌리는 동작, 양손으로 허리를 꺾는 동작, 허리만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이 세 가지는 60대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허리 디스크는 수분이 줄고 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작은 비틀림에도 찢어지고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몸통을 비트는 건 디스크를 눌러서 터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자세예요. 그럼 허리는 어떻게 스트레칭해야 할까요? 저는 이순자 어르신께 이렇게 바꿔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엉덩이를 천천히 돌리는 동작으로 대체했어요. 허리를 직접 돌리시지 마시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신 다음에 엉덩이 중심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훨씬 적어요. 두 번째로는 고양이 자세처럼 등을 천천히 동그랗게 말았다 펴는 동작을 알려드렸어요. 고양이가 기지개 펼 때처럼 등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천천히 펴보세요. 이게 척추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통증 예방에 정말 좋아요. 세 번째로는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권해드렸어요. 이건 침대 위에서도 할 수 있어요. 누워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살살 당겨보세요. 이게 요추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이순자 어르신은 이 세 가지 동작으로 루틴을 바꾼 후 불과 2주 만에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이젠 아침에 허리가 부드러워요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아침마다 허리를 세게 돌리거나 양손으로 허리 꺾는 스트레칭 하고 계신가요? 그 습관이 디스크를 밀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 딱 3일만 바꿔보세요. 무릎 살짝 굽히고 엉덩이만 돌리는 동작, 침대에서 무릎 당기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칭은 근육을 푸는 도구이지 절대 뼈를 망가뜨리는 무기가 되어선 안 돼요. 기억하세요. 허리는 움직이는 것보다 지켜야 할 방향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다음에 나올 5번째 이야기는 정말 심각해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에 2번씩 운동하고 계시는데 이게 오히려 수명을 줄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6번째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5번째 아침 저녁 2번 운동? 오히려 수명을 줄여요. 하루에 2번 운동하는데 왜 몸이 더 피곤할까요? 며칠 전 73세 정재구 어르신이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오셨어요. 정 어르신은 아침마다 1시간씩 걷고 저녁에는 헬스장에 가서 자전거 타고 근력 운동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뭔가 꾸준히 하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은 다리에 힘이 빠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와요. 그 말씀이 뭔가 이상했어요.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피로도 지수가 증가되어 있었고 근육 내 염증 수치도 상승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수면의 질도 많이 저하되고 이건 바로 운동 간격이 부족해서 몸이 회복할 시간을 못 가진 상태, 즉 과훈련 증후군 초기 단계였어요. 여러분, 60세 이후에는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젊을 때는 하루 2번 운동해도 회복이 빨라서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하는 속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과 운동 사이에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 어르신께 이렇게 루틴을 바꿔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하루 1번 운동으로 줄이기를 권했어요. 정 어르신, 지금까지 아침 저녁 2번씩 하시던 걸 하루에 1번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침에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고 그럼 내일은 집에서 팔 벌리고 돌리는 운동 같은 상체 운동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는 하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하고 하루는 쉬고 하는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운동 후엔 반드시 쉬기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운동 끝나시면 바로 집에 들어가서 뭔가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따뜻한 물부터 한 컵 드세요. 몸이 수분을 보충해야 회복이 빨라져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20분 정도만 눈 붙이세요. 긴 시간 자면 밤잠에 지장이 있으니까 딱 20분만요. 그리고 저녁 때쯤에는 목이나 어깨 같은 데를 살살 돌려주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만 하시면 충분해요. 세 번째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운동 안 하는 날 만들기를 권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아예 운동을 안 하는 날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날엔 뭘 하시냐고요? 그냥 평소에 못했던 명상도 해보시고 읽고 싶었던 책도 읽어보시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여유롭게 지내세요. 이런 게 다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음 편히 쉬는 것도 똑같이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운동 안 하면 불안했는데 요즘은 쉬는 날이 기다려질 정도예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또 해야지 이렇게 하루 2번 운동하고 계신가요? 그 열정 정말 훌륭해요. 하지만 몸이 회복할 틈 없이 계속 몰아붙이면 피로는 쌓이고 근육은 손상되고 수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딱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쉬는 날은 운동 안 해도 되는 날이 아니라 몸이 자라는 날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은 자주가 아니라 회복 중심으로 해야 오래 가요. 그게 진짜 건강이에요.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공익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6번째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 운동 영상 따라하기인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운동 중독의 무서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6번째 영상 운동 따라하기 기준이 젊은 몸이면 독이에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도 하루 10분만 따라하면 어깨 펴진대요. 이 영상 보고 따라했더니 팔이 시원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 운동 영상을 즐겨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문제는 그 영상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며칠 전 69세 김정임 어르신이 어깨를 움켜쥔 채 진료실에 오셨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했는데 처음엔 시원하더니 며칠 지나니 팔이 안 올라가요. 영상 속 동작은 팔을 머리 위로 번쩍 들고 돌리는 동작이었어요. 생수병까지 들고 따라 하셨다네요.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겼고 어깨 뼈 사이가 유착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즉, 어깨 관절이 반복된 무리로 망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운동은 따라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지를 따지는 게 먼저예요. 영상 속 강사는 30대고 관절이 유연하고 회복도 빠른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빠른 동작으로 보여주는 걸 60대 이후 관절과 근육이 약해진 몸으로 그대로 따라한다는 건 차라리 넘어지는 낙법을 매일 연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딱 4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시니어 전용 문구가 있는 영상만 선택하세요. 60대 이상 무릎 허리 통증 있는 분들을 위한 영상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영상들은 동작이 느리고 범위도 제한적이에요. 이런 영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운동 영상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한번 시청하세요. 어떤 동작이 나오는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인지, 바닥에 눕는 동작인지 서서 하는 동작인지 미리 다 확인한 후에 따라 하셔야 해요. 영상 틀어놓고 바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운동 중간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좀 아프지만 참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회복하기 어려운 관절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운동은 아픈 걸 참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는 운동 후에도 피곤함이 아닌 묘한 통증이 남는다면 그 영상은 내게 맞지 않아요. 좋은 운동은 끝나고 나서 시원함과 가벼움이 느껴져야 해요. 그게 없다면 과감히 중단하시고 다른 영상을 찾아보세요. 김정임 어르신도 이후엔 천천히 팔 돌리기, 가슴 높이까지만, 팔 들기 이런 영상만 골라서 따라 하셨고 지금은 어깨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이 인상 깊었어요. 젊은 사람이 하는 운동은 젊은 몸에게 맡기고 나는 내 몸에 맞는 걸 하기로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유튜브 영상 보며 좀 아프지만 괜찮겠지. 다른 사람은 잘만 하던데 이런 생각으로 따라하고 계신가요? 어떤 운동 영상을 따라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생각이 당신의 어깨, 무릎, 허리를 망가뜨리는 첫 걸음일 수 있어요. 운동은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안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이야기가 가장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중독이 되어서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마지막 이야기까지 꼭 들어보세요. 7번째, 하루라도 운동 안 하면 불안한 중독형 루틴. 며칠 전 80세 신문자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너무 불안해요. 몸이 다시 망가질까봐 오늘 못한 건 내일 2배로 하기도 해요. 그분은 매일 아파트 15층 계단을 오르내리는 운동을 1년 넘게 실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식욕이 뚝 떨어지고 밤에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진찰 결과는 명확했어요. 과훈련 증후군이었어요. 몸이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회복되지 못한 상태, 즉 근육은 계속 손상되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꾸준히 운동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하지만 쉼 없이 매일 운동하는 건 건강한 습관이 아니라 중독된 루틴일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쉬어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근육은 운동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운동 후 쉬는 시간에 회복되면서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충분한 휴식 없이 운동을 계속하면 몸은 더는 회복할 여유가 없고 그 순간부터는 회복보다 손상이 앞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근손실,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 어르신께 드린 루틴은 이래요. 3일 운동하고 2일 쉬는 패턴으로 바꿔드렸어요. 신 어르신, 매일 하시던 걸 3일 하시고 2일은 쉬세요. 그리고 운동 강도도 지금보다 중간 이하로 낮추시고요. 쉬는 날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한 잔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거예요. 쉬는 날에도 운동 안 해서 찝찝해요. 가 아니라 오늘은 내 몸을 위해 잘 쉬고 있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운동을 쉬면 몸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잘 쉬는 게 오래 운동하는 지름길이에요. 운동은 몸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오늘은 운동 안 해서 마음이 불편해. 하루 빠지면 다시 망가질까봐 더 열심히 해야 해.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그치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의 운동에 대한 마음가짐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불안감이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과감히 운동 대신 회복을 선택해 보세요. 스트레칭 10분, 따뜻한 물 한 잔, 좋은 음악 한 곡, 그 모든 것도 몸을 위한 최고의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오늘까지 알려드린 7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감이 모여서 더 많은 어르신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 시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에요. 오늘까지 알려드린 7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진짜 건강이에요. 오늘은 잘 쉬어봤습니다. 이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에겐 회복의 용기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매주 하나씩 전해드릴게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우리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건강하게 함께 오래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례는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름, 나이, 상황 등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되었으며 영상에서 안내하는 건강 정보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운동, 식습관, 생활습관 변화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